집을 이렇게 꾸몄어요 라고 블로그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글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어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혹시 그림을 판매하거나 그림 수업 같은 거는 하지 않냐고. 처음에는 식물을 그리던 화실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조경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고, 작은 세상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큰 세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셀이라는 셀프 인테리어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조경에서 소세계와 화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동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44년 정도 된 연립 빌라고요. 제가 전체를 다 셀프로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어요. 거실은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쓴 공간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를 보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침실이 하나 있는데 진짜 잠만 자요. 잠만 자는 하얗고 깨끗한 그런 공간에 침실이 하나 있고, 간단히 집에서 업무를 하는 서재 공간. 제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장비나 그런 소품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수납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넓은 주방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0시 이후로 일어나가지고 우선 밥을 해 먹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외부 일정이 끝나면 한 10시쯤 또 밥을 해 먹어요. 그리고 잠깐 이제 넷플릭스 보거나 커피 마실 때 거실에 있는 그 정도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루틴인 것 같아요. 처음에 현관문을 열면 저희 집은 중문이 없이 바로 이렇게 공간이 보여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내추럴 무드에다가 약간 동양적인 것들을 좀 가미한 이런 다랑아리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왼쪽에는 다포라고 이 삼배천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만든 공예 작품도 있고, 벽은 또 유럽 미장이고 동서양의 조화가 믹스돼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거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집의 첫 인상이기도 하고, 여기를 바꾸면 나머지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거실을 항상 가장 먼저 인테리어를 하는 편이고, 지금 인테리어가 거의 최종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냥 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4평 정도 되는 원룸에서 4년 가까이 살았는데 좀 답답하긴 하잖아요, 작은 공간이니까. 언젠가는 내가 집을 사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난 지금도 모르겠어. 내가 언제 집을 살지 지금도 모르겠고, 그거 기다리다가는 그냥 다 시간이 지나가 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페인트도 칠해보고, 서랍장을 눕혔다가 세웠다가 침대 사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금이 된 것 같아요. 우선은 뭘 하나 사면 뭘 하나 꼭 버려요. 그래도 이거 얼마 주고 샀었는데 뭐 이런 추억이 있는데,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짐이 쌓이지 않게 하는 편이고, 어떤 특정 예쁜 소품들을 막 사는 것보다 그 전에 베이스를 좀 많이 바꾸는 편이에요. 벽을 칠한다든지 뭐 지저분한 부분을 좀 보수한다든지 뭐 톤을 맞춘다든지 그런 것들 먼저 해놓고 맨 마지막에 소품들이나 가구 같은 걸 사는 편이에요. 집주인분들이 집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예상이 안 돼서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한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좀 예쁘게 나온 집 사진이 있잖아요. 제가 찍어 놓거든요. 그러면 다음 집 주인한테 그 사진을 보여줘요. 이랬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나왔다. 얘가 살면 집이 좀 더 좋아지겠구나 라는 확신을 주면 집주인분들이 되게 흔쾌히 오케이를 했던 것 같고,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사실. 만약에 집이 낡지 않았다면 집 자체에는 손을 대지 마시고 스타일링, 가구나 소품 위주로 하시면 좋은데, 분명히 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를 바꾸지 말고 저는 가리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뭐 붙박이 장이 막 휘황찬란해 그러면 그거를 막 페인트 칠할 거나 시트지 붙일 수도 있지만 그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앞에 뭐 커튼을 붙박이장 앞에 이렇게 쳐준다든지, 바닥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좀 넓은 카페트를 깔아서, 아니면 타일 카페트 같은 거 해가지고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집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컬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집을 꾸며줘야 되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개인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걸 알게 됐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조금 불편해도 좀 더 예쁜 걸 선호하는 편인데 무조건 편해야 되는 걸 선택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사회생활 하는 방식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저는 이렇게 하면 다들 좋아하겠지? 약간 이런 섣부른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하고 이런 깊은 얘기도 해주고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꾸며주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더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면서 그게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선 여기는 수납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아래 하부 서랍장이 있는데 여기 다 인테리어 공구나 소품이나 그런 자잘한 것들을 다 수납을 해놨어요. 제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납이거든요. 그리고 거실에 있던 책상을 얼마 전에 여기 안쪽으로 넣었어요. 골방 같은 데서 조용히 작업을 하려고 주로 유튜브 영상 기획이나 지금 새로 쓰고 있는 책들, 글 쓰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좀 되는 대로 살았거든요. 한치 앞만 보고 살아가지고 회사 생활 조금 하다가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고 그만두고 정처 없이 막 이것저것 하다가 렌탈 스튜디오를 차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하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한 1년 남짓. 지하에서 살면서 좀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봐야 1,000만 원도 안 되긴 했는데, 그 보증금 1,000만 원으로 나도 좀 좋은 데서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청계천이 내려다 보이는 복층 오피스텔을 계약을 했거든요. 1년만 딱. 그래서 그때 한 달에 한 200도 못 벌 때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꾸몄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려가지고 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을 이렇게 꾸몄어요 라고 블로그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글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어요.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혹시 그림을 판매하거나 그림 수업 같은 거는 하지 않냐고. 제가 어쨌든 전공이 미대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림 수업 어렵지 않지 이러고 그 지지부진하던 렌탈 스튜디오를 그달 바로 접고 그달 새로 같은 건물의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바로 차려졌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첫 일이 되었죠. 저는 항상 늘 큰 계획을 세우기에는 저의 인생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가지고 지금 당장 요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만 이렇게 넓히면서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식물을 그리던 화실이 됐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컨텐츠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그 인테리어로 이제 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또 식물을 자주 접하니까 조경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고, 그렇게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소세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라는 뜻의 브랜드인데, 초반에 사업자를 내고 아무도 일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세미 분재라고 조그만한 이런 도자기 화기에다가 작은 식물들 넣고 또 막 미니어처도 넣고 해서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조경을 한 것처럼 보이게 세미 분재들을 엄청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주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조경 일을 맡겨주는 신기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순천만 국가정원 아시죠? 거기 온실이 딱 하나 있어요. 50m 정도 된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 전체를 저희가 했어요. 요만한 작은 화분에서, 작은 세상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큰 세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통의 도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누구한테 안부를 묻거나 잘 지내지? 우리 한번 볼까? 뭐 이런 거를 거의 안 해요. 궁금하지도 않고 난 또 별로 안 궁금해도 되고 굉장히 고양이 같은 성격인데 저는 집을 계속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연락들이 와요. 사람들이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어디서 보고 있어? 이런 연락들이 저한테 사교성을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집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핑곗거리를 만들어줘서 나란 인간이 좀 덜 외롭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통의 도구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집이란 카카오톡 그냥 이렇게 심심풀이로 연락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만들어주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